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좀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당장 내일 써먹어야 할 직무, 능력을 키워야 할 때나 아니면 뭐 새로운 취미, 외국어 배울 때처럼요. 다들 시간이 부족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학습 전략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조합이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하나는 나이지리아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학술 연구 자료고요. 네. 다른 하나는 1년 만에 MIT 단연 과정을 독학으로 끝냈다. 이걸로 유명해진 학습 전문가 스콧 영의 책 울트라 러닝이랑 무엇이든 더 잘하게 되는 법 핵심 요약본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론이랑 또 극한의 실전 전략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의 기술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우는 것에 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시간에 많이 쏟아부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자료들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아,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전략이 중요하다고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두 그룹,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성인 학습자들이랑 또 한 개인이 자기 한계에 도전한 그 학습 프로젝트, 이 두 이질적인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의 원칙으로 딱 합쳐진다는 점이에요. 아,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군요. 네, 그걸 찾아내는 게 오늘 대화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이론적 기반이 되는 학술 연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솔직히 저 처음에 자료 보고 나이지리아 성인 문해교육 연구라고 해서 약간 의외였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주제는 뭐 실리콘밸리나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더 의미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특정 환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이 연구는 3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핵심 개념은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Self-Directed Learning. 아, 자기주도 학습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학습자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자료도 찾고 또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죠. 학습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는다 이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게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한 그룹이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은 그룹보다 학습 동기나 참여도,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보였어요. 와, 모든 면에서요? 네, 단순히 지식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걸 넘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까지 향상됐죠. 단순히 성적이 오른 것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기 효능감의 향상이에요. 자기 효능감이요? 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나도 이걸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그 자신감을 말하는데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공들을 하나씩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과제에도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아, 난 못 배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깨닫게 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특히 이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사이 여성이었고 초등교육만 받은 실업 상태인 분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어쩌면 평생 나는 공부랑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이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자기주도 학습은 뭐 똑똑하거나 환경이 좋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지 그 원리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스스로 주도권을 갖는 것. 그런데 솔직히 이건 좀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죠. 네. 현실은 훨씬 더 치열하잖아요. 당장 다음 주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혀야 하고 3개월 안에 외국어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하기엔 좀 여유롭게 들리거든요. 혹시 이 자료들 중에 이 자기주도라는 원칙을 거의 극한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실제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스콧 영의 울트라 러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울트라 러닝. 네, 이건 자기주도 학습의 고강도 실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콧 영은 이걸 무한 경쟁 시대의 슈퍼파워라고 부르는데 짧은 기간 동안 스스로 아주 혹독한 학습 프로젝트를 설계해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몇 년이 걸릴 기술을 몇 달 만에 마스터하는 그런 전략을 말해요. 슈퍼파워라니 이름부터 엄청나네요. 자료를 읽다가 정말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트리스탄 드 몽테벨로라는 음악가 이야기인데 이 사람 스토리가 울트라 러닝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트리스탄의 사례가 아주 극적이죠. 이 사람은 원래 밴드에서 노래하는 뮤지션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말을 하는 것, 즉 연설에는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노래하는 거랑 말하는 건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울트라 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목표가 그냥 발표 잘하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곧바로 세계 대중연설 챔피언십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잠깐만요. 연설이 무서웠던 사람이 곧바로 세계대회에 나갔다고요? 이건 좀 무모하게 들리는데요. 중간 단계는 없었나요? 보통은 뭐 작은 스터디 그룹이나 친구들 앞에서 먼저 연습해보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울트라 러닝의 핵심이에요. 실제 목표와 가장 가까운 환경에 나를 던져넣는 것. 트리스탄은 작은 스터디에서 연습하는 건 진짜 무대 위에서의 그 압박감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끝판왕을 만나러 간 거군요. 네, 최종 목표 지점에 그냥 깃발을 꽂아버린 거죠. 당연히 그의 연습 방식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2번씩 자기 연설을 전부 녹화해서 단어 하나, 손짓 하나까지 다 분석했고요. 와, 그렇게까지요? 정말 독하게 했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그냥 코치한테 제가 제일 못하는 가장 끔찍한 부분을 골라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칭찬은 빼달라고요? 네, 칭찬은 아예 빼달라고.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교실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중학생들 앞에서요? 왜 하필 중학생들이었을까요? 어른들끼리는 아무리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잖아요. 아, 네,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지루했어요. 뭐 이 정도로요. 그렇죠. 좀 돌려서 말하죠. 근데 중학생들은 다르죠. 재미없으면 바로 딴짓하고 이해 안 되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같은 뼈 때리는 질문을 그냥 던져버리니까요. 아, 트리스탄 본인도 그 경험을 끔찍한 폭격 같았다고 표현했는데 그에게는 그게 감정 섞인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였던 겁니다. 와, 끔찍한 폭격이라니. 상상만 해도 진땀이 나네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대중연설 공포증이 있던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3만 명이 참가하는 그 세계 챔피언십에서 최종 결선 10인에 올랐어요. 7개월 만에요? 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울트라 스피킹이라는 대중연설 코칭 회사를 차려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습 프로젝트 하나가 말 그대로 인생을 바꾼 거죠. 7개월 만에 세계대회 결선 진출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 나이지리아 연구의 이론과 트리스탄의 극적인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들을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원칙들을 당장 우리의 학습에 적용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3가지 핵심 도구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도구는 의외로 들릴 수 있는데 창조하지 말고 복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복사부터 하라고요? 우리는 항상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남의 걸 베끼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최종 목표는 창의성이죠. 하지만 스콘 영은 모든 창의성은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도 처음부터 자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거장의 작품을 똑같이 베끼면서 기본기를 익혔거든요. 아, 기본기를 닦는 과정이군요. 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무작정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요. 만약 제가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다면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독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편집 스타일을 정해서 그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라. 이런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울트라 러닝의 첫 번째 원칙인 메타 학습, 즉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학습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메타 학습이요? 네, 어떤 기술이 익히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분야의 고수들은 어떻게 성공했지? 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순서로 연습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들의 성공 지도를 먼저 구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백지 상태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지도를 먼저 구한다. 좋은 비유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모방. 그럼 두 번째 핵심 도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실전처럼 연습하라는 거예요. 스콧 영은 이걸 직접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접성. 네, 아주 간단한 비유가 있죠. 수용책을 100권 읽는다고 수영을 잘하게 될까요? 아니죠. 물에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코딩을 배워보겠다고 온라인 강의를 수십 개 결제해놓고 그냥 보기만 하면서 뭔가 배우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정작 제 손으로 코드를 짜는 건 두려워서 미루게 되고요. 바로 그게 편리한 학습의 함정이에요. 강의 영상을 보거나 책의 밑줄을 긋는 건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활동이거든요. 진짜 실력은 내가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될 실제 환경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연습할 때만 들어요. 외국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면 단어 앱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전화 영어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트리스탄이 작은 스터디가 아니라 세계 대회에 바로 나간 것처럼요. 물론 불편하고 두렵고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불편하고 두렵지만 가장 빠른 길,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세 번째는 불편한 피드백을 찾아 나서라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피드백을 찾아다녀야 할까요?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해요. 트리스탄의 사례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에게 성장을 가져다 준 건 따뜻한 격려가 아니라 중학생들의 끔찍한 폭격이었어요. 왜 부정적인 피드백, 특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피드백이 그토록 가치가 있을까요? 그건 거기서 감정을 싹 걷어내고 보면 그게 나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순수한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시작합니다. 라는 건 개선점을 알려주는 귀한 데이터가 되죠. 그러네요. 울트라 러닝의 특화 학습이라는 원칙이 바로 이렇게 발견된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연설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보다 청중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3분짜리 구간만 떼어내서 수십 번 연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약한 고리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처럼 중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런 날카로운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상처받지 않으면서요. 좋은 질문이에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피드백을 요청할 때 그냥 어땠어? 라고 뭉뚱그려 묻지 말고 내가 잘한 점 하나, 그리고 당장 고쳐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점 하나만 알려줘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군요. 네. 또는 내가 뭘 잘했는지는 말해주지 말고 가장 별로였던 부분 3가지만 말해줘 라고 아예 못을 박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예의 상하는 칭찬에 부담을 덜고 좀 더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죠. 핵심은 기분 좋은 말을 피하고 나를 성장시킬 데이터를 얻는 데 집중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정말 학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 성인 학습자들의 이야기에서 자기주도성이라는 학습의 대원칙을 배우고 트리스탄의 극적인 사례를 통해 울트라러닝이라는 강력한 실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건 타고난 재능이나 무작정 쏟아붓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의 문제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성공 지도를 모방해서 시작하고 수영책을 읽는 대신 직접 물에 뛰어들듯이 실전처럼 연습하며 마지막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학습 효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자료에서 지식의 저주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도 언급되거든요. 지식의 저주요? 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지식이 너무 당연해져서 초보자가 뭘 모르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지식이 너무 체화되어서 그걸 말로 설명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못 가르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멘토나 모방을 대상을 찾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력을 쌓은 세계 최고의 대가를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최근에 마스터해서 초보 시절의 어려움과 막막함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조금 앞서간 선배를 찾아가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훨씬 더 현명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